삼성전자 또 밀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4.31% 하락은 회사 자체의 문제가 커진 걸까요? 아니면 반도체와 시장 전체가 흔들린 충격을 함께 받은 걸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정규장 이후 확인된 흐름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미국 증시는 주말이어서 전날 정규장이 열리지 않았고요.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 움직임은 최근 확정 미국 거래일인 7월 17일 반도체주 흐름과 주말 사이 달라진 위험 환경,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실제로 나타난 반응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24만 1천원에 출발해 장중 25만 7,500원까지 반등했지만 결국 24만 4천원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전 거래일보다 1만 1천원, 4.31% 내린 가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낮게 출발한 뒤 한때 낙폭을 상당히 줄였지만 그 회복 흐름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장중 반등을 보신 분들은 이제 급락이 진정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후에 다시 가격이 밀리면서 그때라도 줄였어야 했나? 하는 후회도 생기셨을 거예요. 이런 장에서는 판단이 자꾸 뒤집히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 안에서도 시장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누구라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24만 4천원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10.7% 급락한 뒤 14일과 15일 반등했지만 16일 다시 8.77% 밀렸고 오늘도 하락했어요. 반등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반등한 가격을 다음 거래일까지 안정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됐다는 점이 더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요. 지금 시장은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섰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루 크게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다음 날 변동성에 다시 노출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루 크게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장기 경쟁력이 무너졌다고 단정하는 것도 너무 빠릅니다. 오늘 중심 질문에 답하려면 핵심 근거는 세 군데만 보면 됩니다. 최근 미국 반도체 업종이 어떤 방향이었는지, 오늘 국내 시장 충격 속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된 갤럭시 Z 시리즈 공개가 실제 사업호 회복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예요. 이 셋을 연결하면 지금의 하락을 조금 더 차분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확정 미국 거래일인 7월 17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2.2% 밀렸습니다. 최근 5거래일로 넓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5%, 마이크론은 9.4% 하락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삼성전자만 따로 약해진 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주 전반의 경계가 퍼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하락은 전부 미국 반도체 때문인가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답은 아니에요. 글로벌 업종 약세가 큰 배경이 된 것은 맞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기업마다 낙폭과 회복 속도는 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업종 충격을 받은 것과 그 충격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로 봐야 해요. 특히 마이크론의 최근 5거래일 하락폭이 컸다는 건 메모리 관련 투자 심리가 편하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비메모리 사업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지만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때는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가 먼저 반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실적이 확인되기 전에 미래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먼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글로벌 반도체주가 모두 같은 강도로 밀린 것도 아닙니다. 같은 5거래일 동안 엔비디아 하락률은 0.4%에 그쳤어요. 인공지능 대표주와 메모리 관련 종목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도체가 전부 끝났다는 해석보다는 반도체 안에서도 수요와 실적 가시성에 따라 평가가 갈리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해요. 삼성전자에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인공지능 투자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메모리 실적과 공급 흐름에 더 높은 확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회복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반도체 업종이 반등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종목 고유의 우려를 더 살펴야 하고요. 반대로 업종보다 먼저 낙폭을 줄인다면 과도했던 불안이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의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급락하면서 양시장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커진 날에는 삼성전자 가격에도 기업 뉴스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충격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대형주라고 해서 시장 전체의 위험 회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24만 원까지 밀렸다가 25만 원대 중반으로 올라섰고 다시 저점권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흐름은 저가 인식에 따른 반응이 잠시 나타났지만 오후까지 이어질 만큼 시장의 신뢰가 강하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고점과 저점만 보고 누가 가격을 방어했다거나 특정 주체가 물량을 떠넘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량은 2,429만 주로 직전 4거래일 평균의 78% 수준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격이 크게 흔들렸지만 최근 변동 구간과 비교해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날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팔 사람이 다 판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거래량이 줄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매도 압력이 끝났다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오늘 확인된 건 장중 반등이 종가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반등이 강한 전환 신호가 되려면 잠깐 가격이 오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후 흔들림에서도 일정 수준을 지키는 모습이 필요해요. 오늘은 그 확인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내일 다시 오른다고 해도 상승폭만 보지 말고 오늘 장중 회복 구간을 실제로 되찾아 유지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주말 사이에는 국제유가가 3%대로 급등하고 미국 선물이 약세를 보였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미국 현물 시장은 주말 동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미국 증시의 확정 하락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장이 먼저 시작된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위험을 줄이려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었고 오늘 국내 시장의 불안한 출발에도 부담을 보탰다고 볼 수 있죠. 유가 상승이 삼성전자 실적을 곧바로 훼손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문제는 물가와 금리에 대한 시장의 걱정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 물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그러면 미래 이익의 비중이 큰 기술주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워질 수 있거든요. 좋은 기업 뉴스가 있어도 시장 전체의 불안이 크면 주가 반응이 약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환율은 오히려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방향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14일 날 1,497.7원에서 오늘 1,478.3원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최근 며칠 동안 원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진 방향이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원화 안정은 국내 주식을 보는 해외 투자자의 환율 부담을 줄여줄 수 있죠. 그런데 원화가 강해졌는데도 삼성전자는 왜 약했을까요? 환율은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 주가를 혼자 결정하는 스위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글로벌 반도체 조정과 국내 지수 급락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환율이 우호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조건이 실제 주가 안정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최근 수급도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5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금액은 누적으로 10억 원 정도였어요. 사실상 중립에 가까운 수준이죠. 15일에는 5,105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다른 거래일에는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꾸준한 매수 흐름이 형성됐다기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 태도가 빠르게 달라졌다고 보는 편이 맞아요. 외국인이 크게 팔지 않았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누적 금액이 중립이라는 건 강한 이탈이 없었다는 의미와 동시에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 일관된 매수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루 순매수만 보고 바닥을 선언하기보다 며칠 동안 방향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일수록 하루 수급은 쉽게 뒤집힐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보면 최근 하락의 중심에는 삼성전자만의 갑작스러운 경쟁력 훼손보다 글로벌 반도체 조정과 국내 시장 충격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이 곧바로 이제 싸졌으니 반등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시장과 함께 밀린 종목이라도 회복할 때는 사업에서 실적 기대를 되살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이 이번 주 공개 예정인 8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시리즈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을 하반기 실적 반등의 기회로 삼고 있어요. 단순히 새로운 휴대전화 한 종류를 공개하는 행사가 아니라 스마트폰 완제품과 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기판 등 여러 사업의 연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 스마트폰 판매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품 안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 계열사의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메모리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동안 모바일과 비메모리 사업이 이익을 보완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 전체 실적에 대한 불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행사 자체를 실적 개선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주가가 바로 오르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주가는 공개 전에 기대를 먼저 반영할 수도 있고 제품에 대한 관심이 실제 판매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기대가 오래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공개 사실이 아니라 이후 예약 판매와 초기 수요가 실적 눈높이를 바꾸느냐예요. 시장 전체가 불안할 때는 좋은 뉴스의 반응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Z 시리즈 공개 뒤 주가가 하루 오른다고 성공을 확정할 수 없고 반대로 행사 당일 반응이 약하다고 제품 실패를 선언할 수도 없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되는지 그리고 신제품 기대가 며칠 동안 이어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가장 힘든 게 가격 하락보다 기준이 자꾸 흔들린다는 점일 겁니다. 크게 내리면 손실을 더 키우기 전에 팔아야 하나 싶고 장중 반등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복할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하루 움직임을 따라 결정을 계속 바꾸면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실수가 반복될 수 있어요. 감정을 억지로 누르기보다 내 비중과 확인 조건을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이미 계좌에서 크다면 오늘 하락만 보고 추가 매수를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회사인지와 내 계좌가 그 변동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도 본전 회복만 기다리기보다 전체 자산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점검해야 해요. 전망이 맞더라도 비중이 과하면 중간 변동을 버티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신규 진입을 생각하는 분도 한 번에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4% 넘게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싸다고 할 수 없고 내일 반등한다고 추세 전환을 확신할 수도 없어요. 반도체 업종의 하락이 진정되고 삼성전자가 장중 반등을 종가까지 지키는 모습을 확인한 뒤 접근해도 늦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세한 해석은 최근 삼성전자 하락이 회사 경쟁력의 갑작스러운 훼손보다는 글로벌 반도체 약세와 국내 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장중 반등은 나왔지만 종가까지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추세 회복을 말할 단계는 아니에요. 이번 주 갤럭시 Z 시리즈가 모바일과 비메모리의 하반기 이익 기대를 되살리는지가 종목 고유의 회복력을 가를 이유입니다. 이 판단을 확인해 줄 신호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종보다 먼저 낙폭을 줄이고 장중 회복한 가격을 마감까지 지키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업종이 안정돼도 삼성전자만 상대적으로 약하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다시 밀리며 오늘 저점을 지키지 못한다면 회사 고유의 우려를 더 살펴야 합니다. 지금은 바닥을 단정하기보다 업종 안정과 신제품 반응, 가격 유지력을 순서대로 확인할 때입니다. 결국 같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대응은 계좌 비중과 손실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 전망만큼 중요한 게 내 계좌가 지금 변동성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혼자 판단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면 아래 안내해드리는 포트폴리오 진단을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계좌의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 놨습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종목명과 평가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 계좌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줍니다. 종합 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 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를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 지수펀드 매매 정보와 대응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같은 종목을 똑같이 안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유 종목과 비중, 손실 구간, 현금 상태를 확인한 뒤 각자 상황에 맞게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세력당화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처럼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확인된 흐름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시장을 짚어드리겠습니다.